이번 시간에는 시각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앞 시간에 눈의 구조에 대해서 싹 배웠죠? 그래서 이번에는 시각 성립 경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 빛이 오죠? 빛이 각막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뻥 뚫린 곳인 동공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수정체를 거치게 돼요. 얘가 유리체로 들어오고요. 얘가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들 있죠? 원추세포랑 막대세포, 이거 두 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시각세포에 도달을 한 다음에 시각 신경을 만나게 되고 얘가 뇌에 도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시각의 경로이고 그 다음에 눈의 조절작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밝기에 대해서 조절하는 건 홍채가 조절하는 거고요. 거리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 건 바로 수정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조절이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변 밝기부터 살펴볼게요. 얘는 홍채의 면적이 변화하잖아요. 그러면 동공의 크기가 변화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조절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로 밝을 때를 살펴볼게요. 밝을 때는 홍채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동공이 축소가 되고요. 얘는 당연히 길이 좁아지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 감소를 유발하게 돼요. 반면에 어두울 때를 볼게요. 어두울 때는 홍채가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동공이 확대가 돼요. 그러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길이 넓어지니까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홍채가 확장이 되죠. 그러면 면적이 감소해요. 그러면 이 구멍이 작아지죠. 옆에서 이렇게 짜부를 시키니까 구멍이 작아져요. 그래서 빛이 감소해서 밝을 때는 상대적으로 빛을 줄이는 기능을 해주고요. 어두우면 홍채가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홍채가 이렇게 수축을 해요. 수축을 해야 동공이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동공이 확장이 되면 길이 넓어지니까 빛의 양을 증가시켜서 어두울 때는 반대로 빛을 많이 흡수하려고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물체의 거리에 따라서 눈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게요. 얘는 선모체, 즉 모양체라고도 하죠. 얘에 의해서 수정체의 두께가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 망막에 뚜렷한 상이 맺히게 돼요. 얘도 멀 때, 가까울 때 살펴볼게요. 먼저 가까울 때를 볼 건데 만약에 가까운 물체를 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선모체가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먼 곳에 있는 물체를 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선모체가 이완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체가 얇아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가까운 것을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선모체가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해서 수정체가 통통해져서 얘네들이 팍 꺾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상이 가까이 맺힌다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먼 곳을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수정체가 얇아지죠. 이렇게 선모체가 이완을 해서 수정체가 얇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멀리 이렇게 상이 맺히게 돼요. 덜 꺾이게 돼서 상이 멀리 맺혀요. 그래서 먼 곳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그림을 봐서는 선모체가 수축하는 거라 선모체가 이완하는 게 잘 체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림만 봐서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게 수축이고 이렇게 된 게 이완이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림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워서 한번 제가 인터넷 사진을 찾아와 봤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선모체예요. 이게 이렇게 완전 옆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약간 옆으로 틀어서 보면 사실 선모체는 동그랗게 생긴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친구가 딱 가운데로 딱 오는 게 수축인 거고 옆으로 쫙 퍼지는 게 이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약간 옆으로 틀어져 있는 인터넷 그림을 참고하셔서 이해하면 이렇게 된 게 수축이고 이렇게 된 게 이완인 거를 잘 체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은 눈의 조절 작용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 눈이라고 하면 빼먹을 수 없는 부분이 근시랑 원시예요. 네, 너무나도 유명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한번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근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근시는 가까울 근자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물체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멀리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물체가 잘 보이는 거예요. 가까운 물체가 잘 보이니까 멀리 있는 물체 잘 안 보인다. 이게 근시다 라고 떠올리시면 되고 얘는 수정체와 망막 사이 거리가 정상보다 멀다는 특징을 가지고요. 그리고 먼 것 볼 때 상이 망막 앞에 맺힌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얘네 둘이 연결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멀다 보니까 상이 당연히 앞에 맺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따가 한번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로 인해서 오목 렌즈로 빛을 퍼뜨려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목 렌즈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근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살펴볼게요. 초록색이 교정 전, 빨강색이 교정 후예요. 이 사람은 근시이기 때문에 교정 전에는 수정체와 망막 사이 거리가 정상보다 멀기 때문에 먼 곳 볼 때 생각보다 앞에 맺혀요. 이 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이 앞에 맺히게 됩니다. 근데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리는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빛이 온다라고 하면 빛이 이렇게 퍼지는 특징을 가지는 게 오목 렌즈예요. 그러다 보니까 빛을 좀 퍼뜨려줘야 여기에 상이 맺힐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앞에 맺히기 때문에 오목 렌즈로 빛을 퍼뜨려서 최대한 뒤쪽에 상이 맺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게 근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원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원시의 원은 멀 원자예요. 그래서 뭔가 먼 것과 관련이 있겠구나 하고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원시는 반대로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수정체와 망막 사이 거리가 정상보다 가깝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볼 때 상이 망막 뒤에 맺힌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상이 뒤에 맺힌다. 이거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원시를 교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볼록 렌즈로 빛을 모아서 교정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수정체 얘가 이제 볼록 렌즈였잖아요. 그래서 그 볼록 렌즈 기능을 추가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원시거든요. 네, 원시일 때 그림인데 지금 볼록 렌즈죠. 볼록 렌즈는 이제 수정체 얘기할 때 얘기를 했지만 빛을 모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초록색이 교정 전인데 지금 이 사람은 이 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아서 물체를 바라볼 때 생각보다 안 꺾여요. 그래서 너무 이제 뒤쪽에 상이 맺히게 돼요.
그래서 너무 뒤쪽에 상이 맺히니까 빛을 모아줘야 합니다. 빛이 모아줘야 앞으로 당겨와서 여기에 상이 맺힐 거예요. 그래서 빛을 좀 당겨와가지고 이쪽으로 상을 맺히게 하기 위해서는 빛을 더 모아주는 기능인 볼록 렌즈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볼록 렌즈가 한 번 더 이렇게 빛을 꺾어주니까 앞쪽에 상이 맺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시랑 근시가 아예 반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근시는 보통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젊은 사람들은 성장을 하죠. 특히 청소년 때 성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수정체의 기능에 비해서 이 눈이 자라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눈이 너무 많이 자라기 때문에 상이 이제 생각보다 앞에 맺히게 돼요. 눈은 이만큼 자랐는데 상이 맺히는 거는 못 따라가요, 그걸. 그래서 상이 생각보다 앞으로 맺혀서 이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 많이 생기는 게 원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이 더 쪼글쪼글해져요. 좀 작아지거든요,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눈도 점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잘 맺히던 애가 눈이 점점 쪼그라들게 되면서 얘가 이제 못 따라가요. 상 맺히는 게 못 따라가기 때문에 눈이 점점 쪼그라들게 되면서 이 상이 앞으로 오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뒤에 맺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는 이제 연세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젊은 사람들은 성장을 많이 하죠. 성장하니까 눈은 점점점 성장을 해나가는데 상이 맺히는 건 그대로예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이 앞에 맺힌다고 느끼게 되는 거고 원시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든 사람들이죠. 나이가 들면 사람이 점점 쪼그라들게 됩니다. 눈도 점점 쪼그라들게 돼요. 근데 상이 맺히는 위치는 그대로예요. 그렇다 보니까 쪼그라든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상이 뒤에 맺힌다라고 느끼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근시와 원시까지 마무리를 해서 눈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